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사청소년 수련관에서 코딩 아지트 강좌를 맡고 있는 하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코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에 그 도움을 주실 소사청소년 수련관 선생님들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사청소년 수련관 임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사청소년 수련관 신도현입니다. 그리고 소사청소년 수련관 박희천 선생님.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우리 홍보 영상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그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렵고 많이 또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코딩 과정이 아니라 피지컬 코딩, 일명 피지컬 코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는 로봇을 통해서 코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로봇 전용 프로그램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율주행차까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딩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마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비치되어 있는 로보티즈 스마트라고 하는 교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자동차 모양은 이런 식의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아주 귀엽죠? 간단하고 깜찍한 자동차 모양을 만들 건데, 이 자동차에는 적외선 센서라는 게 달려 있어서 얘가 나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걸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로보티즈 스마트라고 하는 요 교재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재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재료 중에 들어있는, 요거는 일명 감속 모터라고 하죠. 감속 모터. 자, 여기에 모터가 두 개가 달려 있을 거예요. 자, 감속 모터가 두 개가 있고요. 그렇죠? 예, 두 개를 따로 준비해 주시고, 자, 로봇을 제작을 할 때는 재료를 먼저 찾아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재료를 먼저 쭉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제어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CPU 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제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어기가 하나 필요하고요. 도구 툴을 한번 찾아서 꺼내주시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들 제일 처음 할 때 이제 요 통이 이제 리벳이라고 그러거든요. 리벳이요? 네, 리벳이요. 네. 그래서 제가, 자, 아이들이 요 교구를 제일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될 건 리벳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지금 요 로보티즈라고 하는 요 교구에서 사용되는 부품 중에 리벳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리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트하고 너트로 조립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볼트 너트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리벳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벳 툴이라고 하는 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리벳에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그 앞쪽에 보면 리벳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핀이 있고 핀 홀이 있어요. 그렇죠? 조그맣게 핀과 핀 홀이 있고, 처음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핀하고 핀 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계속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시면 리벳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네. 핀과 핀 홀을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이 핀에 보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핀 홀에 들어갈 수 있는 홀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틀을 맞춰서 쭉 껴주시면 얘가 쭉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결합이 되면 얘가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쭉 집어넣어서.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합해서 요 지금 도구 툴을 보시면 이 툴에서 리벳 툴에서요, 여기 지금 곡괭이처럼 생긴 곳 있죠? 곡괭이처럼 생긴 요 중간에 있는 홀로 요 가운데 사이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밀어서 좀 낄 수가 있겠죠. 끼고서 저희가 요 플레이트를 연결을 하는데, 그죠?
플레이트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두 개를 볼트와 너트로 조립하는 게 아니고 요 리벳으로 연결을 하겠죠. 요 리벳을 구멍을 맞춰서 좀 밀어서 끼워주면 돼요. 끝까지. 이거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결합시킨 다음에 자, 또 껴주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쑥 집어넣으면 얘가 풀리지 않게 되죠. 바로. 지금 그 회색 거 같은 경우는 좀 긴 거죠. 그래서 요 플레이트 3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결합된 걸로 쓰세요. 요거 결합되어 있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일단 익숙하게 하면 나중에 조립하기 편하실 거예요. 요 사이를 요거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껴. 네. 완전히 껴. 그 다음에 두 개를 겹쳐가지고 네. 구멍을 맞춰서 좀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좀 밀어 넣어주세요. 아무거나 지금 네네. 결정한 상관없나요? 네, 연습을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쑥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중에 튀어나온 걸 손으로 딱 눌러주면 그냥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빠져요. 그쵸? 자, 이게 안 빠지고요. 얘를 이제 빼기 위해서는 다시 이 리벳 툴로 얘를 이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하듯이 지렛대 역할처럼 얘를 주위로 이렇게 쭉 당겨주면 빠져요. 이렇게. 네,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껴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리벳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감속 모터라고 했죠. 자, 얘는 일명 그 다른 교구에서는 DC 모터라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DC 모터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극성을 가지고 전기를 집어넣어 줌으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할 수 있는 모터죠. 그러면 전기 극성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DC 모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에 의해서 안에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DC 모터를 우리는 여기서 감속 모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속이요? 네. 속도를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DC 모터 자체가 여기 하나 들어있고요. 기어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감속을 시키는 거죠. 작은 기어, 큰 기어를 배치를 쭉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원래의 속도보다 많이 줄여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속 모터 두 개를 사용하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 이 교재 맨 뒤에 여기 이제 쭉 교구들 이름이 나와요. 네. 여기 내용 설명서가 쭉 있는데 얘를 보통 그냥 뭐 사이드 어댑터라고 얘기하는데 모터용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로보티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 툴들을 플레이트라고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 홀이 뚫려져 있는 홀 개수를 이용해서 플레이트 이름을 다 정해줬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9라고 볼 수 있죠. 5칸짜리, 9칸짜리. 그래서 5 곱하기 9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드 어댑터라는 얘기보다 모터용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알아듣기 쉽겠죠. 자, 이 모터 플레이트는 여기 리벳을 낄 수 있는 구멍이 양쪽에 나와 있고요. 이 모터에도 보면 리벳 낄 수 있는 구멍이 나와 있죠. 네. 얘는 이 반대 방향에 이 뾰족한 홈을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쭉 내리게 되면 리벳 구멍이 양쪽으로 맞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벳을 꽂아주는 거예요, 하나를. 자, 리벳을 아까 리벳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바깥쪽에서 안으로 꽂는 건가요? 네네. 바깥쪽에서 안으로 그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모터에 보면 선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안쪽이 될 거예요. 모터 두 개가 양쪽 바퀴 역할을 할 건데 선이 나와 있는 부분끼리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얘 두 개가 좀 딱 붙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리벳을 꽂은 부분이 두 개가 동시에 리벳을 꽂게 되면 얘가 좀 이렇게 겹쳐서 공간이 간격이 생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리벳을 꽂았으면 이쪽에는 리벳을 안 꽂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하나만 먼저 제대로 꽂아보고요. 양쪽으로 다 꽂아볼게요, 하나는.
하나는 양쪽으로 다 꽂았죠. 네, 그리고 반대 방향에도 얘를 하나 얹어줄게요. 똑같이.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리벳을 조립을 했죠. 네, 그렇게 꽂으시면 돼요. 쭉 밀고, 네, 누르고. 자, 그럼 이제 감성 모터 또 하나를 들어보시면요. 얘도 이제 위아래로 요 모터형 플레이트를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여기에서는 리벳이 요 줄이 없는 쪽에만 연결을 할 거예요. 줄이 없는 쪽에만. 한쪽으로, 반대쪽으로만 리벳을 연결을 해줘도 되겠죠. 자, 우리가 리벳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간단한 부분은 리벳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꽂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네, 손으로 해서 손톱으로 눌러주고 하면 돼요. 네, 줄이 없는 쪽으로만 두 개를 연결하고요. 자, 됐죠? 네. 이렇게 앞길을 똑같이 맞춰서 여기 선 길이 가운데로 모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요 감성모터 두 개를 네. 선이 있는 쪽이 가운데 쪽으로 모이도록, 그럼 선이 위아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딱 연결하면 아까 요 안쪽에 있는 하나는 리벳이 들어갔고 하나 안 들어갔잖아요. 네. 요 리벳 요 홀 나와 있는 부분이 요 구멍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밀착되는 형식으로 딱 붙을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자, 가장 긴 플레이트를 하나 꺼내서 얘를 중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자, 볼게요. 요 뒤에 리벳이 나와 있는 쪽이, 앞쪽이 돼요. 여기가 이제 앞부분이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리벳이 나와 있지 않은 반대편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끝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리벳 홀 구멍 나온 거 있죠? 5칸짜리? 요 네. 구멍이 요 끝부분에 맞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이는 구멍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리벳을 편하게 꽂아주세요. 다 꽂아요? 한 4개 정도만 꽂으면 되겠죠? 양쪽으로 2개씩. 자, 이렇게 리벳을 연결해주면, 컬러는 본인들이 원하는 색으로 아무거나 해주세요. 리벳은. 자, 이런 식으로 4개를 연결해주면 얘가 떨어지지 않게 붙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퀴 2개를, 모터 2개를 지금 연결을 했어요. 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지금 모터 2개를 요 긴 플레이트에 연결을 했죠? 네. 자, 이번에는 요 제어기를 하나 찾아볼게요. 제어기. 아, 그 선 아니에요. 예. 여긴 지금 여기 있는 게 요거 꺼낸 거예요, 요거. 자, 요거 제어기는 우리가 스마트에 사용하는 제어기인데, 요 뒤쪽에 보시면 포트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자, 우린 요거를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포트에 보시면, 뒷면을 정확하게 봤을 때, 왼쪽에 포트가 연결이 2선짜리가 2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5핀짜리가 2개가 위아래로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그 감속 모터 연결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2핀짜리 요 2선에 연결을 할 건데, 자, 요 모양을 볼게요. 아까 여기서 이쪽이 앞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모터가 어느 게 왼쪽 바퀴일까? 얘가 이제 왼쪽 바퀴가 되겠죠. 얘가 왼쪽 바퀴, 얘가 오른쪽 바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이 나온 거 보면 아래쪽에서 나온 게 왼쪽 바퀴일 거고, 그쵸?
위에 쪽에서 나온 게 오른쪽 바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요거 연결을 지금 잘못했네요. 실수를 했네요. 자, 요 케이블을 앞쪽으로 빼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리벳을 다시 한번 살짝 빼고, 제가 요거 실수를 했네요. 이 케이블을 앞쪽으로 이렇게 요 사이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렇죠? 요 사이로 연결해서 앞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막혀있어. 자, 다 됐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선 연결은 끝이에요. 이렇게 선 연결을 하고, 제어기를 요 바닥에 있는 플레이트에, 제어기에도 구멍이 많이 있죠. 홀이 있어서, 제어기를 바닥에 플레이트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줄 건데, 선 정리를 모터와 제어기 사이에다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알아서 예쁘게 잘 이렇게 접어서 요 사이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아서 예쁘게 잘. 예쁘게 정리를 해서 좀 별로 안 예쁘죠? 자,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적외선 센서가 양쪽에 지금 달려있죠. 센서가 양쪽으로 달려있어요. 아랫부분에. 그쵸? 요 센서의 밑으로 홀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홀이 하나 정도 보이게, 그리고 바로 밑에 세 번째 줄부터 얘를 플레이트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감속 모터와 요 사이에 공간이 뜨죠. 이 공간에 요 선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큰 걸로 해서. 제어기도 여기에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요 정도 칸 맞춰주시면 돼요. 네. 제어기도 연결을 해주시고요. 제어기도 마찬가지로 한 4개 정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죠? 자, 그러면 요 전원 케이블도 아까 우리가 모터 케이블을 안쪽으로 뺀 것처럼 얘는 위로 해서 요 바깥쪽으로 뺄게요. 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고 여기에 요 9 곱하기 5짜리, 5 곱하기 9짜리 플레이트가 있죠. 5 곱하기 9 플레이트로 요 위를 이렇게 끝선을 맞춰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줄게요. 모터 2개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다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자, 몸통이 완성됐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3 곱하기 7짜리 플레이트가 2개가 있죠? 네. 그 3 곱하기 7 플레이트를 양쪽에 요 옆에 있는 여기를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꽂아 줄게요. 이대씩 까만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2개씩, 하나씩 해서 2개, 리벳을 2개씩만 꽂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맞춰졌죠? 네. 네, 양쪽으로,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그리고 길다란 플레이트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직 못 따라갔습니다. 네. 내가 촬영을 할 거거든요. 아, 천천히 하세요. 또 얼굴이 나와요. 아니 진짜 네, 천천히 할게요. 나중에 좀 잘라줘요. 네. 리벳을 양쪽에 2개씩 꽂았죠? 네. 자, 그러면 2 곱하기 11짜리 긴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를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
포트 있는 쪽이 위가 되어 있고요. 센서가 있는 쪽이 아래가 될 거예요. 자동차가. 그죠? 요거를 아래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모터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두 칸씩 나오죠? 플레이트에서 양쪽으로 두 칸씩 나오게 이 상태로 연결을 할 건데 요 리벳을 꽂는 거는 앞에서 한 5번째 칸 정도에 꽂아주세요. 5번째 칸 아랫부분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5번째 칸 아랫부분에 리벳을 꽂고 이 뒤쪽 부분은 아무데나 꽂으셔도 상관없어요.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꽂아주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는 5칸 정도를 지나서 꽂아주시고요. 5번째 칸에 연결해 주시고 맨 뒤에 고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바퀴를 아까 꺼냈었는데요. 이 바퀴를 보면 가운데 구멍이 동그란 바퀴가 있고요. 가운데 구멍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바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선 가운데 십자로 되어 있는 바퀴를 한번 보시면은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십자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네. 요 평평한 쪽이 모터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요 십자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이 들인 조그만 작은 축이 있어요. 이게 십자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동그랗게 구멍이 막혀 있죠. 네. 그러면 십자로 뚫려져 있는 부분을 여기다 끼게 되는 거죠. 십자에 맞춰서 쭉 패여 있는 쪽에 파여 있는 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십자 홀을 맞춰서 쓱 넣어 줄게요. 끝까지 밀어 넣으면 네, 되나요?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자,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자, 여기 이제 스페이서라고 조그만 구슬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스페이서를 이 안쪽에 넣어 줄게요. 공간을 살짝 마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 아이를 이 모터에다가 뒤쪽에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양쪽 다 똑같이 스페이서를 연결하고 모터에다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됐죠? 네. 자, 여기다가 타이어를 이제 직접 연결을 해보실 건데 이 타이어도 평평한 부분이 있고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네. 예, 평평한 부분이 모터 쪽으로 향하게 지금 방금 연결한 바퀴에다가 같이 이렇게 딱 틀만 맞춰서 껴줄게요. 타이어를 이렇게 껴주시고 우와, 소리가. 네,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손으로 이렇게 전기로 돌리면 망가져요. 죄송합니다. 아, 농담입니다. 자, 안 망가져요. 자, 이렇게 됐죠? 네. 네. 지금 감속 모터에 연결된 요 바퀴 두 개가 이제 주 동력원이 될 거고요. 앞쪽에는 우리가 보조 바퀴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안 되나요? 이거 망가질까봐. 되나봐요. 자, 그럼 이 앞에 보조 바퀴를 연결할 때는 우리가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린 요 바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요 바퀴는 그냥 일반 리벳으로 조그만 리벳으로 같이 연결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아까 기다란 플레이트에 앞쪽에서 두 번째 아랫줄에 앞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요 가운데 바퀴를 같이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자, 리벳만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하나만 연결하니까. 그죠? 보조 바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연결을 다 해주시고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이거를 아, 네, 됐습니다. 되셨죠? 예. 네네네. 자, 보조바퀴까지 연결이 됐죠? 네. 왜요? 네. 저뭐 잘못했어요? 위칸에 들어오셨구나. 아래 칸으로. 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장치예요. 블루투스. 그죠? 여러분 블루투스 꺼내셨나요? 네. 블루투스가 하나씩 있죠? 자, 이 블루투스 장치를 3/7 플레이트에 요 뒷면에 이제 보면 위아래로 홀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심에 맞게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이쪽에서 리벳 4개를 이용해서 꽂을 수가 있겠죠. 리벳 4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편의상 2개만 했어요. 대각선으로 2개만 연결을 했고요. 아니요,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요 건전지 케이스라고 볼게요. 건전지 케이스를 보시면 뒤에 포트 연결되는 부분 있죠? 자, 이 리벳, 블루투스를 전선 있는 쪽, 케이블 있는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홀 있죠?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홀 2개를 건전지 케이스의 이 뒤쪽 부분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세워서. 자, 그러면 요 홀에서 우리가 리벳을 2개로 양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고 요 홀에다가 여기 먼저 하나 껴주고 건전지 케이스 요 뒤쪽 부분 맨 끝쪽에다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건전지 케이스 2개를 건전지 케이스와 블루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건전지 케이스를 요 위쪽에 연결을 하는데 건전지 케이스 요 앞쪽과 요 끝부분을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놓으시면 틀이 딱 맞아요. 그쵸? 그럼 건전지 케이스 가운데 보시면 홀이 쭉 나 있죠? 네. 가운데 줄로 한 2군데 정도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리벳 2를 이용해서 건전지 케이스 중앙에 있는 줄을 한 2군데 정도만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전원 케이블 여기 한번 꽂아주시고요, 뒤에. 전원 케이블은 건전지 케이스랑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 부분만 할게요, 앞쪽 부분. 건전지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플레이트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다란 회색 리벳이 있죠? 회색 리벳 5개를 꺼내 볼게요. 5개. 회색 리벳이 5개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2 곱하기 7짜리 요 플레이트가 하나 있어요. 2 곱하기 7짜리 플레이트가 있죠. 자, 여기서 맨 끝에다가 요 회색 리벳을 하나 끼고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 핀이 다 분리되어 있나요? 네. 자, 핀과 핀호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유,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주세요, 정말 일단 감사합니다. 되어 있는 걸로 먼저 끼세요. 네. 몇 개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3개요. 자, 다 되시죠? 자, 그러면 핀과 핀 홀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얘를 네. 누르지 말고요. 그렇죠? 벌어진 상태로 여기다 이렇게 빈 공간에 껴놓는 거예요. 하나, 한쪽 끝에 끼고 얘를 요거하고 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2칸이죠? 양쪽 이렇게 2칸을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리벳을 완전히 결합시킨 상태가 아니죠. 긴 거니까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매달아 놓은 상태예요. 그쵸? 자, 이거를 제어기의 맨 앞부분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앞부분에다 여기다 같이 연결해서 3칸을 한꺼번에 쭉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8분짜리. 아, 8칸짜리, 예, 7칸짜리가 있을 텐데. 예. 2 곱하기 7짜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제가 7칸짜리로 하는 게 있죠. 빨리빨리 합시다. 자, 없으면 이걸로 하세요. 참. 자, 이게 이제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이쪽 구멍에 같이 틈에 맞춰주면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이거랑 똑같이 회색 리벳으로 여기에 껴주면 돼요.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앞에. 얘가 이렇게 해서 네. 맨 앞쪽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지금 이렇게 껴있는 상태가 아니고 분리가 된 상태로 이렇게 빠져있거든요. 네. 분리된 상태로 여기에 맞춰서 3개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하나 이 밑에 끼고 다 같이 3개 작업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마지막. 자, 지금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네. 요거 하나를 요 노란 플레이트 중에 가운데 아랫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아랫부분. 자, 거기에 그냥 껴주시면 돼요. 끼고 이거 눌러주세요. 그냥.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전지 한번 연결해볼까요? 건전지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와, 진짜 멋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노트북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제어기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는 지금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제어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것은 컴퓨터에서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 제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죠? 이것도 지금 앞에 똑같이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저 네. 혼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얘는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왜 이걸 누른다고? 네. 이거 자꾸 붕 떠 있는 데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요거는 원래 그 우리 교재에 없는 그런 모양이라 그랬죠. 네. 제가 요거는 자동차 모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어기에 여기 단추가 있어요. 네, 제어기에 전원 단추 스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요게 이제 표면적으로 같이 돼 있어서 요거를 따로 그냥 누를 수 있는 스위치 모양을 그냥 한번 형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헤드라이트 모양을 달고 중간에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어서 요 긴 리벳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너무 멋지다. 네. 감동했어요. 상담 들으세요. 아, 저 들을 거예요. 저 수강생. 안 들으신다. 아, 저 듣는다 했잖아요. 저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같이 스마트 자동차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코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자동차에 관련한 코딩을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 건데, 우선은 이 자동차가 전진을 하거나 후진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한번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어떤 물체를 감지해서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거기까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코딩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래 아까 만들었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스마트 기기를 쓰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거는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이 포트에서 블루투스 포트를 빼야 돼요. 얘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블루투스는 뺀 상태에서 직접 연결을 할 거고요. 컴퓨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이용해서 USB 포트를 사용해서 이제 오늘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제 거는 이쪽에 있네요, 포트가. 자, 우선 같이 컴퓨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로보티즈라는 이 로봇 제조 회사에서 나와 있는 R+ 태스크라고 하는 이런 아이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R+ 태스크 아이콘을 설치를 해 놨고요. 이 R+ 태스크 2.0을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죠? 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 합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교재에 없는 새로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왼쪽에 보면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시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제어기의 이름이 CM150이라고 되는 제어기예요. 이 CM150, 얘를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 코딩을 배울 때 알고 있었던 엔트리라든지 스크래치 같은 형식,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시어너라는 게 있죠. 시어너 또는 뭐 베이직 같은 것들이 있는데, 포트란 베이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타이핑으로 치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는 아이콘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두 가지를 접목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할 우리 알프러스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 화면에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에서 중괄호가 열리고 닫힌 모양이 있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시어너나 다른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하고 같은 형식을 이루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난 블럭들이 달려있는데 얘는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처럼 블럭형 코딩의 형식을 띄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5개의 메뉴가 있어요. 이 5개의 메뉴는 컴퓨터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폴더라고 보실 수 있고요.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서 시작과 끝이라는 폴더 안에는 이 아랫줄에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끝, 구간 시작, 구간 끝, 주석이라는 5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행문을 눌러보시면 실행문이라는 폴더 속에 또 4개의 이런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5개의 폴더 속에 각자 필요한 명령들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왼쪽에 있는 이 실행 화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1번, 크리에이티드, 오늘 날짜가 쭉 써 있는데요. 여기 앞에 슬래시가 2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사선이 2개가 들어있는 거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석이라고 그러죠. 일명. 주석. 그래서 설명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문이 달려있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 여기 우리가 주석을 달아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프로그램 시작, 그래서 중괄호가 열리고 중괄호가 닫혀있는 이 사이에만 우리가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줄이 쭉 생기는데요. 5번째 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얘가 줄이 이제 한 칸씩 늘어나요. 그렇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줄이 한 칸씩 늘어나고요.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당연히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줄이 없어져요. 딜리트. 백스페이스는 아니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줄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줄을 없애다 보니까 실수로 이렇게 끝나는 그 닫히는 중괄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중괄호가 하나 시작했는데 끝나는 게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상 오류가 뜨겠죠. 자, 이럴 때는 명령어에서 아까 요 중에서 우리 구간 끝이라고 하는 아이를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양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자동차는 왼쪽 모터가 있고 오른쪽 모터가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왼쪽 모터는 제어기의 몇 번 포트에 연결했었죠? 첫 번째. 그죠? 네. 왼쪽 거를 1번에다 연결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2번에다 연결을 했어요.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명령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이 실행문이라는 걸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실행문에서 두 번째에 있는 로드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반복문에 가보시면 조건 대기라는 게 있어요. 이 반복문에서 조건 대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실행문에서 로드라는 명령을 5번째 줄에 실행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 이렇게 눌러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물음표가 2개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물음표를 직접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물음표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팝업 메뉴로 이렇게 뜰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어기 장치를 가볼게요. 지금 우리는 이 모터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할 건데 여기 보면 제어기 장치에서 주변 장치에 포트가 1, 2, 3, 4 돼 있죠? 네. 포트 1번에 감속 모터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 모터를 지금 선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포트 1에 연결된 감속 모터 이렇게 나오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는 이 왼쪽 모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를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볼게요. 이 자동차가 전지를 할 거예요, 지금. 전지를 하면은 이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맞을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맞을까요? 얘가 돌아가요. 이렇게 시계 방향, 아니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전진을 하는데 오른쪽 바퀴는 어떨 것 같아요? 시계 방향.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자, 이 방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CCW라고 하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CW는 시계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는 1번 포트에 연결된 왼쪽 바퀴를 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을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출력 속도는 0부터 1023까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500이라는 속도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500. 그래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줄이 지금 하나 다 됐죠. 이 내용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1번 포트에 연결된 감속 모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0이라는 속도다. 그렇게 지금 명령을 준 거예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줄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모터를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어기 장치에서 포트 2번이 되겠죠. 오른쪽 바퀴니까. 포트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회전 방식은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500이라는 만큼 줄게요. 자, 다 됐죠? 네. 어우, 되게 빨라.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설정을 해줬는데 이대로 만약에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얘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연결 안 해서. 아, 연결 안 해서가 아니고. 자, 그건 아니고요. 자, 명령어가 없어요. 네. 그렇죠. 움직이라는 명령어가 없죠. 자, 맞아요. 지금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를 너는 어떤 식으로만 해봐, 어떤 식으로 해봐. 그 설정값만 주어놓은 상태고 얼만큼을 가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초 동안 이동을 해라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시간을 제어해 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똑같이 명령어에서 실행문 로드를 한번 불러보고요. 자, 시간을 정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물음표를 클릭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어기 장치에 가보시면 여기 타이머라는 게 있죠. 타이머가 있네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정밀 타이머를 쓸 거예요. 정밀 타이머. 그래서 오케이. 자, 정밀 타이머 값을 오른쪽에 이제 또 물음표에 주겠죠. 자, 이걸 눌러보면 정밀 타이머 값이 나오는데 모든 컴퓨터용 프로그램, 우리가 코딩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1000이라고 쳐주면 1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1.000초라고 나오죠? 자, 1000. 그러면 여기서 500이라고 만약에 쳐주면 0.5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0.5초 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0.5초라는 정밀 타이머를 지금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명령어에서 반복문을 아까 사용한다 그랬죠? 반복문에 있는 조건 대기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자, 우선은 이번에는 그냥 쭉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조건 대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물음표에서 정밀 타이머를 찾아볼게요. 제어기 장치의 타이머의 정밀 타이머,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에서는 그냥 정밀 타이머 값을 0으로 놓을 거예요. 0.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이요. 우리가 5번부터 8번까지 지금 프로그램을 했는데 5번, 6번, 7번에는 중간에 는 표시가 있죠. 네. 근데 8번에는 는 표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죠. 자, 는 표시가 하나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집어넣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왼쪽 모터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는 표시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보면은 는 표시 하나짜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두 개짜리에 가보니까 네모나게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더블 클릭. 그러면 비교하는 문이 쭉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크다라는 걸 선택하고 크다. 정밀 타이머가 0보다 크다. 자, 요게 이제 5초 동안 0.5초 동안 전진하라는 명령을 지금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왼쪽 모터에는 우리가 CCW 방향으로 500이라는 속도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 모터는 CW로 500을 넣어줬어요. 값을. 그리고 시간을 0.5초로 정했는데 여기는 조건대기예요. 조건대기. 조건대기라는 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맞으면 위에 거를 실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0.5초니까 정밀 타이머가 0보다 큽니까? 물어봐요. 그럼 크죠? 그럼 이 두 개를 하세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정밀 타이머니까 시간이 시계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타이머라는 거는 0을 향해서 거꾸로 가는 게 타이머죠. 그래서 0.5초면 0.4, 0.3, 0.1을 쭉 거꾸로 갈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다가 몇 번 계속 반복을 하겠죠. 매 횟수마다 얘가 물어봐요. 지금 0.4초가 되면 또 물어보겠죠. 0보다 큽니까? 물어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가 0초가 됐어. 그러면 정밀 타이머가 0보다 큽니까? 그럼 안 커요. 그러면 이걸 실행을 안 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0.5초 동안 갔다가 딱 멈추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0.5초 전진하는 명령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번에 그 컴퓨터에 연결된 요 케이블을,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요 제어기 위쪽에 있는 요 구멍에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주고요. 자동차의 요 앞쪽 단추를, 전원 단추를 눌러서 자동차를 켜주는데 이 자동차 제어기에는 어떤 친구들이 미리 넣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원을 켜는 순간 얘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손으로 들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뭔가 소리가 그냥 나면서 뭐 이상은 없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장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장치라고 되어 있는 데 눌러보면 이렇게 장치를 찾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자동차 전원을 켠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로보티즈 버추얼 컴포터가 이게 쭉 나오게 되죠. 자, 요 연결될 수 있는 요 포트를 더블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장치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다운로드라는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장치가 연결되고 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100% 됐나요? 네. 자, 그럼 얘를 빼고 얘를 올려놓고 전기를 한번 켜볼게요. 자. 여기. 네, 그거예요. 자, 됐죠? 간단하죠? 지금 한 거는 0.5초만 전진하는 명령을 준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이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쟤를 빼고 전원을 다시 켜야 돼. 이 다운로드 했어요? 네. 자, 그럼 그 연결 빼시고 전원을 켜보시면, 0.5초 동안 전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 프로그램에서 정밀 타이머 부분을 우리가 1000으로 바꿔주면 1초 동안 또 앞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얘기. 자,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자동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 이렇게 마우스로 줄을 클릭을 하면 얘가 까맣게 변하죠. 요 앞쪽에 1, 2, 3, 4, 5, 6, 7, 8 번호가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 5번을 여기 선택해서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를 하면 동시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죠? 자, 같이 선택이 되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C 누르고 10번째 줄을 선택해서 컨트롤 V 그러면 똑같이 카피가 되죠? 자,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쭉 내려가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네 줄은 1초 동안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네 줄도 복사했으니까 똑같이 1초 동안 전진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왼쪽 모터를 더블 클릭해서 속도를 0이라고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만. 그렇죠. 한쪽만 돌겠죠. 자, 그러면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전진이면 좌회전이 되겠죠? 네. 좌회전을 1초 동안 하면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 거예요. 자, 시간을 우리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자, 운전면허 시험 되겠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 도로 연수를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아마 1초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시간을 제어를 해주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고 또 이만큼 갔다가 다시 좌회전하고 쭉 오고 여기까지 우회전하고 이제 가는 명령을 우리가 요 네 줄의 명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명령을 줘서 이 내용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첫 번째 미션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우리가 시간을 바꾸고 뭐 0.5초니 뭐 바꿔가지고 300 정도로 해도 되고요. 또 쭉 복사를 해도 되고, 그죠? 자, 복사해 가면서 우리 요거를 순서대로 쭉 명령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하나씩 조금씩 실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그죠? 자, 시간을 본인의 자동차가 회전을 몇 초를 하면 회전을 제대로 90도 할 수 있는지 봐가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0.3초는 안 되고 0.5초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 주행 연습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책상 위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이용해서 기역자를 그리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는 리을자를 그리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편한 대로 명령을 줘가면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짧게 끝내야 되니까. 자, 바로 리얼을 그리신 거예요? 기억자만 먼저 한번 해보시면 돼요. 리얼을 저 그리신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네, 리얼 얘기가. 눈치를 채가지고. 오. 자, 코딩 쉽죠? 근데 진짜 잘 배우고 알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있다가 잠깐 쉬시면서 저희 그 옆방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해요? 라인 트레이서. 네? 라인 트레이서라고 네. 선을 쫙 라인 그려놓고 따라서? 네,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기계가 좀 특별한 기계가 있어요. 요거 말고 그 전용 로봇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 센스. 네, 센서가 앞에 7개가 쫙 달려 있어서. 네. 이거는 지금 그 아두이노가 하는